자, 수업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부터 해서 이제 7, 8월 달 문제풀이. 자, 교재는 다 받으셨죠? 문제는 풀어봤어요? 그냥 물어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쭉 정리를 좀 해드릴 건데, 자, 이번 7, 8월 과정도 여러분들 우리 기본 이론 과정에서 배웠었던 진도대로 일단 좀 진행을 좀 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취득세 쪽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다시 한번 하고, 다음 시간에 재산세 쪽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부족한 부분들은 조금 더 채워가는 과정으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48페이지부터 일단 보세요. 문제집. 자, 문제집 4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취득세 나와 있죠. 자, 거기에 자, 표에가 기출 그동안에 지금 기출됐던 것들이 지금 쭉 표시가 되어 있는데, 쭉 보시게 되면은 거의 평균 몇 문제씩 나오느냐면 3문제씩 나오죠. 20회 때가 지금 4문제가 나왔었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지금 몇 문제씩 나와요? 3문제씩 나와요. 자, 근데 그 중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문제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율 쪽이에요. 그죠? 그래서 세율 쪽하고 그 다음에 과세 표준 쪽하고 뭐 이쪽 위주로 해서 문제가 주구장창 나오고 있는데, 지금 작년에 나왔던 문제가 납세무자 쪽하고 그 다음에 과세 표준하고 비과세 쪽이 나왔죠. 그 말은 작년에 나왔던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특히 세율 쪽에서는 반드시 나올 거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납세 절차에서도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취득세는 다른 부분은 그렇더라도 세율하고 납세 절차는 꼭 확인하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일단 그러한 부분들 위주로 해서 먼저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보죠. 자, 우리가 취득세는 어떤 세금이냐? 자,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취득세는 법률에 의해서 열거된 자산을 취득을 했을 때 내는 세금이 바로 취득세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열거된 자산을 배웠었죠? 부동산, 준부동산,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걸 뭐 했을 때? 취득했을 때. 자, 그래서 열거된 자산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부동산인 토지 건축물이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부동산에 준하는 것인 선박, 항공기, 그 다음에 차량, 기계 장비가 있었고, 그 다음에 권리에 해당하는 광어회가 있었죠. 자, 이러한 자산들을 뭐 했을 때? 취득을 했을 때. 우리 취득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죠. 사실상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고 간주 취득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 그래서 부동산 등을 사실상 취득하거나 간주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 뭐다? 취득세다. 그때 취득을 했다고 당연히 취득을 했으면은 취득세를 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취득세를 안 내는 경우가 있어요. 요 취득세 안 내는 경우를 꼭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게 되면은 취득세를 안 냅니다. 그래서 현행 취득세가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총 7개가 있어요. 그 7개에 해당하게 되면은 취득세를 안 내고, 아시죠? 몰라요? 국가 등이 취득을 하면은 비과세.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면세점에 해당하면은 취득세 안 냅니다. 얼마예요? 50만 원 이하. 세 번째는 차량이나 기계 장비 등을 원시 취득하면은 취득세 안 내죠? 그래서 차량 등은 원시 취득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법인 설립 시 주식을 취득을 해서 과점주주가 되면은 취득세 안 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등기하지 아니하고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가 되면 이때도 취득세 안 냅니다.
자, 그래서 요 5개 항목은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이거 외에도 우리가 몇 가지 더 알아야 될 건 있는데 그건 나중에 가서 한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이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취득세 내야죠. 그때 세금은 어떻게 계산한다? 과세 표준이라는 것에다가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그때 취득세 과세 표준이 뭐냐? 원칙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가요. 즉 총액으로 간다는 이야기죠. 단 연부로 취득했을 때는 무슨 금액으로 가느냐? 연부 금액으로 갈 것이고, 증축, 개수, 지목 변경이나 종류 변경으로 인해서 가액이 증가했으면 증가한 가액이 될 것이고, 주식을 취득을 해서 과점주주가 됐으면 그 법인의 부동산 등을 내가 행사할 수 있는 지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과세를 해요. 그래서 이게 취득세 과세 표준이에요. 그래서 전체 금액으로 갈 건지, 매회 지급하는 금액으로 갈 건지, 아니면은 증가된 부분만 잡을 건지, 아니면은 지분율을 곱할 건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매매라든지 상속이라든지 증여 같은 경우에는 다 무슨 금액으로 가요? 취득 당시 가액이에요. 근데 연부로 취득했을 때는 총액으로 가지 마시고요. 매회 지급하는 금액,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연부금액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증축, 개수 등에 해당하게 되면 증가한 가액만큼, 과점주주가 됐으면은 그 지분율만큼. 예. 자, 그래서 과표가 잡혔으면 그 과세 표준에다가 뭘 곱해야 돼요? 세율을 곱해야 되죠. 그래서 산출세액을 구하시면 돼요. 이때 자, 취득세 세율은 일단 크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등기가 필요한 취득일 때는 무슨 세율? 표준세율이라는 걸 적용할 것이고, 등기가 필요 없는 취득일 때는 기준세율을 적용한다 그랬죠? 다시 그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것 중에서 일부는 무슨 세율을 빼는 경우도 있다. 기준세율을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표준세율을 적용할 건지 기준세율을 적용할 건지, 내가 취득한 행위가 등기가 필요한 행위라면 무슨 세율? 표준세율이고, 등기가 필요 없는 취득이라면 기준세율. 다시 등기가 필요한 경우 중에서 형식상 취득에 해당하면 표준세율에서 기준세율을 빼죠. 네. 자, 그리고 굉장히 비싸게 과세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때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죠. 여기에는 자, 3배짜리가 있고 5배짜리가 있죠. 그래서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이나 법인을 세우면 3배,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면 5배 중과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산출세액을 구해서 이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뭘 구하시면 되느냐면 납부할 세액을 구하시면 되고, 이렇게 나온 세금을 고지서 받아서 내는 거예요?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원칙은 신고하고 납부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때 신고 납부는 언제까지 하느냐? 일반적인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신고 납부하시면 되죠. 단 상속일 때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시고,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이내 신고 납부하시면 돼요. 단 60일이나 6개월 이내에 등기를 하고 싶다면 언제까지? 등기 접수하는 날까지. 즉 등기하기 전까지죠. 그 다음에 비과세가 부과 대상이 되거나 경감받은 후에 추징 대상이 되거나 또는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돼서 추가로 내야 될 사유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셔야죠. 근데 이때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 신고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예외적으로 해당 지자체에서요, 결정해서 고지서 보냅니다. 이렇게 지자체에서 결정해서 고지서를 보내는데, 이렇게 고지서 보내는 것을 무슨 징수라 그래요? 보통징수라고 하고, 이때는 당연히 뭐가 추가돼서 나올까요? 가산세가 추가돼서 나오겠죠. 그때 우리 가산세 종류에는 10%짜리가 있고 20%짜리가 있고 40%짜리가 있고 1일 10만 분의 25, 즉 0.025%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80%짜리가 있죠.
그래서 우리 10%짜리는 어떤 경우예요? 과소신고. 하나 더 있죠? 법인이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20%짜리는 무신고고 40%짜리는 사기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그 다음에 0.025% 10만 분의 25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고 80%짜리는 뭐예요? 중과산세죠? 중과산세. 자, 그때 결정권한은 누구한테 있느냐? 결정권한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있죠? 그때 납세지가 어디냐? 부동산은 어디가 납세지? 부동산 소재지. 선박은 선적항, 항공기는 정치장, 광업고는 광구, 어업고는 어장이 되죠.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우리 취득세 낼 때 취득일로부터 며칠이 원칙이에요? 60일이 원칙인데 상속만 6개월이죠? 그때 취득일이 언제냐? 자, 유상일 때는 언제가 취득일? 계약상 잔금 지급일.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으면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 국수공판장에 해당할 때만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고요. 연부로 취득했으면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그 다음에 무상으로 취득했으면 계약일, 상속일 때만 상속 개시일.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토지를 매립간척했으면 공사준공인가일, 건물을 건축을 했으면 사용승인. 단 주택법이면 사용검사고 도시개발법이나 정비법이 나오면 다음 날짜가 나와야 돼요. 다음 날짜. 공법 시간에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도시개발법이 소유권이 넘어가는 시점이 언제냐?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시점이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그래서 그때는 무조건 무슨 날이 나와야 돼요? 다음 날이 나와야죠. 그 다음에 지목 변경을 통해서 가액이 증가했으면은 그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 어떤 날? 빠른 날로 한다. 이러한 것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었던 취득세 전체예요. 다 끝났어요. 다 했잖아요. 취득세 이걸로 끝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반드시 올해 세율 문제는 시험 문제 나온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율 쪽은 확실하게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 납세 절차. 올해 특히 요 내용이 개정이 됐죠? 원래 30일짜리였는데 며칠로 바뀌었어요? 60일로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 취득세에서 30일짜리가 나오면 고민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틀린 문장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 꼭 좀 확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자, 문제를 이제 쭉 한번 풀어볼 건데 지금 제가 특 A만 풀어가지고 오라고 혹시 들었어요? 저도 오늘 교재를 처음 봤어요. 네, 저도 오늘 교재를 못 받아봐가지고 근데 보니까 뭐 이렇게 문제 보니까 뭐 특 A라고 적혀 있네요. 적혀 있죠? 문제 밑에 보면 특 A라고 적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 중요하니까 적어놨겠죠? 저도 처음 봤어요. 어우, 무서워 죽겠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올 때는 그러한 부분들만 가지고 한번 더 풀어가지고 오세요. 아셨어요? 네. 자, 그러면 오늘 48페이지에 자 특징부터 해서 간단하게 우리 한번 문제를 쭉 문제는 한번 쭉 풀어볼게요. 제가 시간 되는 한. 아셨죠? 자, 그래서 일단 1번 문제는 한번 보실게요. 다음 중 취득세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기억번에 봤더니 응능과세한대요. 능이라고 돼 있거든요. 능. 별로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1번이니까 지금 푸는 거예요. 1번은 그래도 풀고 가야 뭔가 좀 덜 찝찝하잖아요. 자, 응능.
능력에 상응해서 과세한다는 이야기인데 담세력을 말합니다. 바로 앞에 보면 담세력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취득세는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내는 거예요? 돈을 쓰기 때문에 내는 거예요? 그래요. 돈을 썼는데도 세금 내라는 거죠. 그만큼 돈 쓸 능력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세금 내세요 이야기예요. 그걸 담세력이라 그래요.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세금 내라. 그래서 담세력이라 그래요. 그냥 그런 게 있어요. 자, 니은번에 봤더니 기업번은 맞습니다. 니은번에 봤더니 실질과세 안 돼요. 맞아요? 네. 맞죠? 사실과세죠? 그 다음에 디귿번에 봤더니 유통세래요. 유통세라는 것은 거래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이라는 거거든요. 맞죠? 그 다음에 니을번에 봤더니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가 부과하는 세금이래요. 맞죠? 취득세는 특광도세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 중에서 어디에서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특별시나 광역시나 도에서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광역단체세예요. 재산세가 시군구세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지방세를 외울 때는 특별시, 광역시, 도, 그 다음에 시, 군, 구 이렇게 외워주셔야 돼요. 그랬을 때 요 위에 세 개에서 걷어가는 세금이 취득세, 밑에 세 개에서 걷어가는 세금이 재산세예요. 그리고 맨 뒤에 거 두 개 연결한 게 등록면허세예요. 아셨어요? 자, 그래서 취득세는 지방세 중에서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징수하는 세금이고 재산세는 시나 군이나 구에서 징수하는 세금이에요. 등록면허세는 도나 구에서 징수하는 세금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미음번에 보시면은 소유권을 취득했지만은 등기 등록을 하지 않으면은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틀렸죠? 우리는 등기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뭘 했으면 취득을 했으면은 취득으로 봐야죠. 우리는 사실관계로 따지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부터는 여러분들께서 뭐 풀어보셔도 별로 어려울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네,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쭉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자, 그대로 넘겨서 51페이지에 10번 문제로 가볼게요. 9번 문제부터 볼게요. 거기에 특 A라고 적혀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왼쪽에 7번이 하나 있네요. 한번 가보죠. 자, 7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7번에 보니까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취득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즉 과세 대상 아닌 거 찾아라 이 문제잖아요. 그죠? 1번에 봤더니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았대요. 과세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확실해요? 자, 2번을 봤더니 자, 건축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아파트래요. 취득세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이거 무슨 취득이에요? 원시취득이죠? 원시취득이면 취득세 내요, 안 내요? 당연히 내죠. 자, 3번에 봤더니 자, 차량이나 기계장비 등을 제조회사로부터 취득을 했대요. 취득세 내요, 안 내요? 내죠. 이거 무슨 취득이에요? 무슨 취득? 그렇죠. 승계취득이죠. 차량 같은 경우는 원시취득일 때는 취득세 내요, 안 내요? 안 내지만 승계취득은 취득세 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차량이나 기계장비를 제조했다 그러면 취득세를 안 내겠죠. 근데 그 제조회사로부터 취득을 했대잖아요. 승계취득이니까 취득세 내야죠. 그 다음에 4번에 봤더니요. 건축물을 대수선했답니다. 취득세 내요, 안 내요? 내죠. 대수선이 뭡니까? 개수예요, 개수. 개수. 아시겠죠? 네, 개수니까 당연히 취득세 내야죠. 얼마에 대해서?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내야죠. 그 다음에 5번에 봤더니 무슨 단어가 딱 눈에 띄어요? 설립시. 자, 설립시 나오면 무조건 취득세 안 내요. 설립시 나오면 무슨 문제예요? 과점주주 문제거든요. 네, 설립시 과점주주가 되면 납세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설립시라는 단어가 보이게 되면 그때는 납세무 있다 없다? 없다 알고 계시고, 참고로 1번은 증여입니다. 명의신탁은 증여로 갑니다. 타인 명의로 사는 거잖아요. 타인 명의로 사는 것은 불법 증여로 봐요.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신탁으로 취득을 했어도 당연히 취득세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9번 문제를 볼게요. 자, 9번을 봤더니 원시 취득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는 것이다. 틀린 것은 그랬죠. 준부동산 아닌 거 찾으시면 돼요. 뭐예요? 5번 아파트밖에 없죠.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는 다 준부동산이죠. 이런 것들은 공장에서 물건이 만들어져서 나올 때는 과세 안 한다 그랬어요. 근데 부동산은 원시든 승계든 무조건 다 취득세 내야 됩니다. 그래서 원시 취득이든 승계 취득이든 원래 취득세 내는 게 원칙이에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원시로 취득을 해도 취득세 내고 승계로 취득해도 취득세를 내는데 요거 준부동산은 원시일 때는 취득세 낸다 안 낸다? 안 내요. 승계일 때만. 왜 원시일 때는 취득세 안 내는지 아시죠? 1번부터 4번까지 나와 있는 자, 차량이라든지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있죠. 요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상품이에요. 그래서 공장에서 물건이 만들어져서 나오는 시점이 원시예요. 그 시점에 세금을 붙여버리면 판매가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그래서 국가 경쟁력 강화, 수출 확대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공장에서 나오는 시점에서는 세금 붙이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새 차를 사는 것은 무슨 취득에 해당해요? 승계죠. 그래서 승계부터 취득세가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하지만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부동산은요, 신축도 취득세 내야 되고요, 분양도 취득세 내야 되고 다 내는 거예요. 부동산은. 자, 그 다음에 10번 보죠. 자,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을 모두 묶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박스 형태 문제죠. 여러분들 이런 박스 형태 문제는 풀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래요. 네, 알겠어요. 여러분들 박스 형태 문제는 여기처럼 묶음 형식 문제로 나오죠. 요건 푸시고요. 개수 물어보는 건 버리세요, 그냥. 개수 물어보는 것은 다 봐야 돼요. 근데 이렇게 묶음 형식으로 물어보는 거 있죠. 요건 한 2개만 알면 다 답 나와요. 자, 보세요. 기업번 보죠. 토지를 뭐 했대요? 사실상 취득을 했는데 등기는 안 했대요. 취득세 내요, 안 내요? 내야죠. 그러면 기업번은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2번하고 4번은 버려야 되죠.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니은번을 봤더니 뭐 했대요? 매립 간척했대요. 자, 매립이나 간척은 무슨 취득에 해당해요? 원시인데 부동산이죠. 취득세 내요, 안 내요? 내야죠. 그러면 니은번도 들어가야 되네요. 그러면은 1번도 버려야죠. 자, 그러면 1번, 2번, 4번 버렸으니까 이제 디귿번 하나만 알면 되겠네요. 그죠? 어차피 니을번은 양쪽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디귿번을 보시면은요, 항공기를 뭐 했대요? 조립했대요. 항공기에 무슨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이죠. 과세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디귿번은 버려야죠. 답은 몇 번? 3번이죠. 네. 참고로 니을번은 뭐예요? 지목 변경입니다. 그죠? 자, 지목 변경에 해당하다 보니까 지목 변경이 취득세에서 과세되려면요, 가액이 증가했다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나와 있어요? 그러면 맞죠. 자, 그 정도 보시고 다음 장에 11번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자, 12번부터는 지금 비과세입니다. 비과세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12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자, 취득세 비과세 대상 중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봤더니 무슨 단어가 보이세요? 임시건축물입니다. 자, 임시건축물은 원래 비과세죠. 단 임시건축물이 과세되는 경우는 1년을 초과하거나 또는요, 사치성 재산으로 이용하면 과세예요. 1년 초과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있네요. 그러면 1번은 과세네요. 그죠? 자, 2번을 봤더니 무슨 단어? 재산분할. 재산분할이면 비과세 돼요, 안 돼요? 재산분할은 취득세 내요, 안 내요? 재산분할은 취득입니까, 아닙니까? 취득입니다. 비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재산분할은 무조건 세금 내야 돼요.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뭐가 있어요? 신탁 나왔죠. 신탁 나왔으면 원래는 비과세예요. 근데 뒤에 뭐가 붙었어요? 위탁자 지위가 이전됐대요.
위탁자 지위가 이전됐으면 위탁자끼리 거래한 거잖아요. 이건 세금 내야죠. 누가 납세무자? 새로운 위탁자가 납세무자죠. 자, 4번을 봤더니 상속으로 취득했대요. 자, 상속으로 취득했으면 취득세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단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을 상속을 받으면 그건 비과세죠. 4번이 비과세죠. 5번은 외국 정부가 취득을 했답니다. 원래 비과세죠. 단 앞에 보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 과세했대요. 그러면 우리도 뭐 해야 돼요? 과세해야죠. 나가서 처맞고만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처맞았으면 쳐 때려라. 아셨죠? 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비과세 대상은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취득세가 비과세가 될 수 있는 경우가 7개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가 국가 등이 취득을 하면은 비과세요. 자, 국가 등이 취득을 하면은 비과세입니다. 단, 요 국가의 범위가 뭐가 들어가느냐? 국가, 지자체, 지자체조합, 외국정부, 주한국제기구가 들어가요. 단, 그 중에서 외국정부는 상호면세주의라고 그랬죠?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기관에 대해서 뭐 하는? 과세하는 외국정부가 있다면 이 외국정부에 대해서는 우리도 뭐 한다? 과세한다고요. 두 번째는 국가 등에게 귀속이나 기부 체납할 조건으로 기부 체납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뭐에 대해서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비과세 줘요. 아시겠어요? 단 귀속이나 기부 체납이라는 약속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죠. 그런데 자,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무상 사용권을 제공을 받았다면 여기에 대해서는요 과세합니다. 자, 세 번째는 신탁은 비과세입니다. 원래 신탁은 비과세인데 정확히 표현하면요 누가 누구에게? 위탁자가 누구에게? 수탁자에게. 수탁자가 다시 누구에게? 위탁자에게. 수탁자가 신수탁자에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위탁자 수탁자 관계가 돼야 돼요. 요건 다 비과세. 그런데 신탁 중에서 과세되는 경우가 있죠. 자, 누구의 지위가 이전되거나 위탁자 지위가 이전됐다. 이건 과세죠. 그 다음에 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경우라든지 또는 비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내야죠. 그래서 위탁자 지위가 이전되면 누가 납세무자? 새로운 위탁자. 조합원용 부동산으로 취득했으면 조합원, 비조합원용 부동산으로 취득했으면 조합. 납세무자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세금을 뭐 한다는 이야기예요? 과세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 그리고 명의신탁도 과세가 되고, 명의신탁은 원래 신탁 아니에요. 그냥 거래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 사이에 거래였을 때만, 이 사람들 사이에 무슨 말인지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을 맡기는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위탁자라고 하고, 재산을 맡아서 운영하는 사람을 수탁자라고 하는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주거나 수탁자가 다시 위탁자에게 돌려주는 이 행위는 다 비과세라고요. 왜냐면 이 거래는 정상거래니까. 그리고 수탁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새로운 수탁자로 갈아타요. 여기까지도 정상적인 신탁관계 아니에요? 신탁관계인데 신탁을 해놓은 물건에 대한 권리를 딴 사람에게 넘겨버린다고요. 이건 신탁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예요? 거래관계죠. 여기는 내가 대한투자신탁회사에 건물을 신탁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다음 달이면 돌아와요. 그 권리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팔았다고요. 그러면 우리 둘 관계는 신탁관계예요? 거래관계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세금 내라고. 이건 무슨 지위가 이전이 되면? 위탁자 지위가.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 다음에 이건 조합원용이라든지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당연히요 조합 명의만 빌렸을 뿐이잖아요. 이건 정상적인 신탁 아니에요. 이것도 합법인데, 아셨죠? 명의신탁인데 합법적인 명의신탁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세금은 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일정한 법률에 의해서 환매권이 행사가 되면 비과세입니다. 아셨죠? 법 없이 그냥 환매는요 과세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무슨 건축물이면?
임시건축물을 취득하면 비과세예요.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또는 무슨 용도로 이용하면 사치성 재산으로 이용하면 요건 과세예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공동주택을 뭐하면 개수하면 비과세 줍니다. 물론 무엇은 제외하고 대수선은 제외하고. 그 다음에 7번째, 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사용이 불가능한 무엇을 차량을 어떻게 취득했을 때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비과세가 되죠. 여기까지가 비과세 대상이에요. 꼭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시험지에서 비과세는 작년에 나오긴 나왔는데 작년에는 단독 문제로 나왔고 항상 지문 중에 과세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요 지문은 꼭 하나씩은 튀어나오는데 보통 비과세 지문을 꼭 넣어줘요.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를 보죠. 자, 비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 봤더니요. 귀속이 나왔습니다. 자, 귀속이나 기부채납이 나오면 뭐가 돼요? 원래 비과세 해줘야죠. 근데 뒤에 무슨 단서가 붙었어요?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단서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귀속이나 기부채납이 보이면 원래는 뭘 해줘야 돼요? 비과세인데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으면 그때는 과세라고요. 자, 2번을 봤더니 상속이 나왔어요. 우리 상속에서 비과세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차량, 이런 것들.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사용할 수 없는 차량들, 교통사고라든지. 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맞죠? 자, 지금 1번도 맞죠? 과세한다 그랬으니까 귀속이 나왔는데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과세한다 나왔으니까 맞죠? 2번을 봤더니 부과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봤더니 상속인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이래요. 비과세 맞죠? 3번에 봤더니 뭐가 나와 있어요? 임시건축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비과세 준대요. 1년 초과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사치성 재산인 별도로 손주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은 비과세가 맞죠.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봤더니 뭐가 나왔어요? 환매권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앞에 무슨 법이라는 단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그게 무슨 법률인지는 몰라도 돼요. 법률이라는 단서가 붙었으니까요. 비과세 된다. 맞죠? 5번에 봤더니 비과세 한대요. 근데 공동주택을 뭐 했대요? 개수했대요. 개수했는데 대수선이래요. 그게. 대수선은 과세입니다. 대수선은 과세죠? 네. 근데 여기는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이라 그랬으니까 비과세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과세라고 해야죠. 과세. 네. 5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14번은 작년에 나왔던 문제죠? 네, 작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신탁으로 인해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이제 이런 개수 문제는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는 게 맞아요. 아셨어요? 다른 거 풀어놓고 나서 나중에 시간 남을 때 와서 한번 더 보시면 돼요. 물론 문제가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는데 괜히 문제를 바로 풀었는데 개수가 안 나온다 그러면 되게 헤매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일단 보면은 문제가 신탁인데 기억번에 봤더니 위탁자 동그라미, 수탁자 동그라미. 누가 누구에게?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이건 비과세죠. 또 니은번에 봤더니 수탁자 동그라미, 위탁자 동그라미. 비과세죠. 디귿번에 봤더니 수탁자 동그라미, 신수탁자 동그라미. 역시 비과세라고요. 근데 니을번에 봤더니 비조합원용의 밑줄. 조합 나왔죠. 이건 과세죠. 비조합원용이니까 누가 납세무자예요? 조합이 납세무자죠. 그러면 과세되는 것은 한 개죠. 니을번. 아시겠죠? 자, 다음 장에 넘겨봅니다. 15번을 보죠. 자, 15번을 봤더니 1번의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부과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봤더니 무슨 단어가 딱 눈에 띕니까? 환매권이 딱 보이네요. 두 번째 줄 끝에. 자, 환매가 비과세가 되려면 앞에는요. 법이 나와야 돼요. 나와 있어요? 맞죠? 2번을 봤더니 뭐 한대요? 부과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봤더니요.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은 비과세예요? 과세예요? 과세죠. 2번이 틀렸죠?
자, 3번을 봤더니요. 부가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봤더니요. 공동주택이고 개수고요. 두 개 다 봐야 돼요. 단독주택은 안 돼요. 단독주택은 비과세 아닙니다. 무슨 주택일 때? 공동주택일 때고 그게 뭐였을 때? 개수했을 때예요. 아시겠죠? 네, 지금 정확한 표현은 아니네요. 왜냐하면 가로 열고 대수선은 제외한다고 단서를 줘야 돼요. 그냥 개수라고 하면은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대수선은 제외한다라는 말을 꼭 써줘야 돼요. 네. 그래서 공동주택 개수 문제가 나오게 되면 항상 비과세 문제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개수를 통해서 공동주택을 개수했으면 비과세를 해주는데 개수가 무슨 말인지는 아시죠? 개수가 무슨 말이에요? 안다며요. 여러분들 개수 문제는 시험지에서 100% 나와요. 어떤 식으로든지 나와요. 개수라는 게 뭐냐면 공법 시간에 배운 대수선은 알죠? 대수선 또는 승강기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우리는 개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공법에서는 대수선이라고 배우죠. 안 배우지는 않잖아요. 건축법에서 대수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 대수선이라고요. 그걸 세법에서는 개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개수의 범위가 조금 더 넓어요. 대수선은 대수선에다가 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승강기 등을 설치하는 것까지 들어가는 걸 합해서 우리는 개수라 그래요. 그러면 개수 문제가 나오면 항상 단서를 두 개를 주거든요. 하나는 면적이 증가한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요. 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를 줘요. 그래서 뭘 줘요? 면적을 줘요. 면적을 주는데 면적이 증가했으면 취득이 아니에요. 취득세 내야 안 내요? 근데 면적이 증가하지 않았으면 취득세 내야 안 내요? 제발 냅니다. 제발. 왜냐하면 면적이 증가하든 안 하든 무엇은 늘어나요? 그래요. 가액은 늘어나요. 가액은. 우리는 면적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해서 과세해요? 그래요. 그래서 면적이 늘어나든 안 늘어나든 무조건 취득세는 내되 면적 때문에 달라지는 것은 뭐가 달라져요? 세율. 면적이 늘어나면 등기부에 표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니까 표준세율로 가고요. 이때 표준세율은 몇 프로짜리로 가야 돼요? 2.8로 가야죠. 왜냐하면 원시 취득으로 봐야 되니까. 그죠? 대신 면적이 증가하지 않았으면 등기부에 표시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2%만 내고 끝내라고요. 그래서 무슨 세율? 기준세율을 적용해서 내십시오. 이렇게 가요. 그래서 개수를 하면 어떤 말이 나오더라도 무조건 취득세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되는데 딱 하나. 무슨 주택을? 공동주택을 뭐 했는데? 개수했다면 요게 비과세라고요. 단 무엇은 제외하느냐? 대수선은 제외하고 대수선은. 그러니까 보세요. 대수선을 제외하면 뭐밖에 안 남아요? 부수시설이에요. 승강기. 그러면 공동주택이면 대표적으로 뭡니까? 아파트잖아요. 아파트에서 승강기는 개인시설이에요? 공용시설이에요? 그래요. 그 공용시설 교체하면 아파트의 사용가치가 좀 늘어요. 노후화가 됐거나 낡은 것을 교체하게 되면은 뭐가 돼요? 사용가치가 늘어나죠. 그걸 과세하기에는 좀 애매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비과세 주는 거예요. 단독주택이면은 승강기는 누구 거예요? 개인 거죠. 그건 당연히 과세해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주택이어야 돼요? 공동주택이어야 되고 그게 반드시 그걸 뭐 했을 때? 개수했을 때 비과세인데 자, 자기 집 뜯어 고치는 것 대수선은 세금 내라고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수선은 세금 내는 거예요. 비과세에서 제외하니까 세금 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게 개수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전체 다예요.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혼했었을 때 재산을 가져오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가 재산 분할을 통해서 가져오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가 위자료를 통해서 가져오는 방식이 있습니다. 재산 분할로 가져왔으면 취득세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당연히 내야 돼요. 가져왔으니까. 위자료로 가져왔으면 취득세 내야 안 내요? 그래요. 당연히 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3분할로 가져오든 위자료로 가져오든 취득세를 내셔야 되고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니까 무슨 세율을 적용해서 내요? 표준세율을 적용해서 내라고요. 근데 제3분할은 누구 거 가져왔어요? 내 거 가져왔으니까 기준세를 빼라고요. 아셨어요? 하지만 위자료는 남의 거 가져왔으니까 기준세를 뺄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제3분할 자체가 비과세되지는 않습니다. 다 취득세 내요, 안 내요? 내요. 만약에 양도소득세에서 이제 이 문제가 나와요. 제3분할은 양도에 아니에요? 아니죠. 위자료가 양도죠. 그러니까 제3분할은 무슨 취득에 해당해요? 무슨 거래로 봐요? 제3분할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3분할이 왜 양도소득세에서 과세 안 돼요? 여러분들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유상거래해야 돼요. 그러면 제3분할은 유상거래다 아니다? 그래요. 그럼 유상거래 아니면 무슨 거래냐고요? 그래 무상거래라고 이거요. 무상. 그러면 취득세에서는 무상으로 취득해도 취득세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유무상에 관계없이 다 내니까 나오지만 양도소득세는 유상거래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제3분할이 양도소득세도 나올 리가 없죠. 아셨어요? 네. 위자료는 다 나오고. 네. 자, 그 다음에 4번에 자, 신탁인데, 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봤더니 신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누구랑 누구랑 거래했는지 보셔야죠. 봤더니요.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됐대요. 비과세 맞죠? 5번에 봤더니 두 번째 줄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앞에 봤더니 국가 등이 나왔습니다. 맞죠? 근데 뒤에 단서를 봤더니 외국 정부에 대해서는 과세한대요. 그러려면 과세가 됐었어야죠. 맞나요? 네. 지금 제가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아시겠어요? 문제 푸는 요령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문제는 앞에서부터 정석대로 읽어 내려가면서 푸는 거 아니에요. 항상 문제는 우리나라 어순이 그래요. 우리나라 어순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한국 사람 말은요. 네, 그래서 맨 끝에부터 읽는 게 산책이에요. 앞에 장황하게 설명은 엄청 해놨는데 결국에는 끝에 가서 딴소리예요. 아셨어요? 그러면 결론부터 보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보통 영화 같은데 결론 이야기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결론을 알고 보는 거하고 모르고 보는 거하고요. 그 긴장감은 달라요. 그죠? 물론 결론을 알고 보면은 앞에 이 사람이 무슨 사람인지 아니까 이제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보면서 영화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 앞에 결론을 몰라요. 어떻게 끝날지 몰라요. 근데 앞에서 계속 보면 답답해요, 이제. 그런데 긴장감은 있으니까 좋아요. 영화는 그렇게 가야 돼. 영화는 앞에서부터 가야 돼요. 미리 결론을 알고 들어가면 재미없잖아요. 문제는 결론을 알고 앞에를 봐야 돼요. 그래야 앞에 가서 뭘 안 봐요? 쓸데없는 걸 안 봐요. 주구장창 읽었는데 결국에는 딱 한 단어 때문에 문장이 갈리더라. 그건 결론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앞에서부터 쭉 읽고 나가서 뒤에 가서 딱 결론을 보면 앞에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다시 읽어요. 그럴 바에는 결론을 먼저 체크하고 앞을 가서 이 결론에 맞는 문장이 뭐가 있는지를 찾는 게 가장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일단 그렇게 알고 계세요.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쉬었다 갑니다. 지우지 마세요.